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려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풍족한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충분한 공부를 하고 데려오셨나요? 정말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반려견을 입양하십니다. 입양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나서 그제서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며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마저도 뒤늦게나마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예 공부를 하지 않고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반려견에 대한 어려운 정보, 반려견에 대한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 기초적인 정보조차 모르는 채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총 9개의 기초적인 반려견에 대한 지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 개는 물고 뜯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려견의 에너지를 제대로 써주지 않고 충분히 놀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게 되면 반려견은 자신이 스스로 놀거리를 찾아서 이빨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로 반려견이 스스로 찾게 될 놀거리는 우리 집의 벽지, 소파의 다리, 이빨로 갉아먹을 수 있는, 이빨로 깨 부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겠죠. 또는 움직이는 놀잇감인 보호자의 손, 걷고 있는 보호자의 다리, 바지가랑이가 그 놀잇감이 되기도 할 겁니다. 반려견이 무언가 물고 뜯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무는 행동 자체를 문제로우며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잘 풀어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물고 뜯을 거리를 줄 게 아니라 반려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물고 뜯을 거리들을 매일매일 항상 제공해줘야 하고, 이 물고 뜯을 장난감 거리로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터그놀이가 있을 것이고 종이쌈이나 양말 노저, 그 우드스틱이나 분리스틱 같은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장난감을 줘서 반려견이 혼자 놀게 하는 것도 반려견이 잘 놀기만 한다면 괜찮겠지만, 보통 이렇게 무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반려견들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단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호자와 함께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보호자님이 반려견과 함께 항상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둘. 이건 상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은 보호자를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보호자를 평가합니다. 우리 반려견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보호자를 더욱 사랑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보호자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반려견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게 될 때 이 보호자가 내가 평생을 함께 믿고 따를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보호자인가? 를 평가해요. 저는 이 평가를 가늠시험이라고 하는데 보호자를 가늠한다 라는 거예요. 반려견은 이 가늠시험에서 자기를 마냥 이뻐해주기만 하고 보호자가 믿을 만한 보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반려견은 보호자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영상을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셋. 반려견의 배변 공간은 반려견이 직접 선택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려견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을 배변 위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배변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반려견이 원하는 것으로 배변 공간을 정하면 굳이 배변 교육에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반려견의 배변 습관은 빨리 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호자님은 반려견이 꼭 여기서 배변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보호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호자님이 원하는 만큼 더 절실하게 배변 교육을 임해야겠죠. 그리고 개는 자기와 가족들이 주로 휴식하는 공간에서는 배변을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는 위치에서도 굳이 배변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배변 공간을 아예 거실과 동떨어진 집안 구석진 곳 또는 베란다 또는 화장실로 지정해줄수록 배변 습관이 빠르게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배변 패드를 이용해서 반려견의 배변 습관을 잡는 교육법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자, 다음 넷. 반려견은 손으로 놀아주면 안 됩니다. 어린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님들이 아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어린 반려견은 움직이는 보호자의 손을 굉장히 재밌어 해요.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움직이는 손을 물면서 놀자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재밌게 움직이는 손을 물고 싶어하는 반려견에게 심지어 이 손으로 놀아주는 경험까지 만들어준다? 이건 반려견에게
내 손을 장난감으로 여겨서 아주 강하게 물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반려견은 나중에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도 손을 물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그런 반려견이 되어버릴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강한 입질을 통해서 나의 불편한 의사를 전달해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놀이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장난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내가 장난감을 쥐어도 내 손만 물면서 논다면 이때는 리드줄에 장난감을 묶어서 놀아주는 방법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5. 반려견이 지금 잘못한 그 순간에 혼내지 않는 이상 반려견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 전에 반려견이 벽지를 뜯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제서야 발견해서 그 벽지 앞에서 그걸 삿대질하며 반려견을 그 앞에 앉혀놓고 혼을 내도 반려견은 자기가 벽지를 뜯는 행동을 해서 지금 보호자에게 혼이 나는 거구나 라는 걸 모릅니다. 그걸 혼내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죠. 보통 이 혼내는 걸 조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즉각적인 훈육은 그나마 효과가 있지만 뒤늦은 훈육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다음 6번째. 어린 반려견의 분리불안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동물은 어릴수록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성숙된 존재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동물이 사회적 동물일수록 혼자 남겨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죠. 4개월의 반려견이 집에 혼자 남겨두면 분리불안이 있어요 와 같은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일찍부터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면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것을 차차 적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이 어리다 보니까 더 보듬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외출을 했을 때 반려견이 낑낑하거나 짖는 소리가 들리면 다시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반려견을 케어해 주려고 해요. 이렇게 낑낑하고 짖었을 때 보호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보듬어 주는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반려견의 분리불안은 이제 더 이상 어려서 나타나는 분리불안이 아니라 만성적인 분리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그 시간을 점차 길게 적응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산책을 할 때는 반려견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원하는 곳으로 반려견을 이끌어야 합니다. 꽤 많은 보호자님들이 산책을 할 때 우리 반려견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려견이 마음껏 산책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려견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따라가 주시곤 합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따라가주는 산책을 하면 할수록 반려견 중심의 산책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반려견 중심의 산책이 되어버리면 반려견은 산책을 하면 할수록 산책 흥분도가 높아지거나 경계심이 높아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 중심의 산책은 반려견이 보호자의 리드 능력을 못 믿었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반려견이 냄새를 맡고 싶어하면 냄새를 좀 맡게 해주되, 어느 쪽으로 갈지,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 이렇게 진행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보호자님이 전적으로 선택해서 반려견을 이끄시는 게 좋아요. 반려견이 선택하는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서 반려견을 억지로 이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8. 자동 리드줄은 줄 당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보호자님들이 자동 리드줄이 줄 당김 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자동 리드줄에 대한 부작용은 기초 상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려견의 몸무게가 적고 체급이 작을수록 자동 리드줄에 이 줄이 감기는 힘이 반려견의 무게 중심을 흐트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 미세한 자동 리드줄의 줄 감김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힘에 의해 걷는 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쏟은 채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줄 당김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이 자동 리드줄이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는 이 자동 리드줄 때문에 줄당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그래도 일반 리드줄을 쓰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지셔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님들이 꽤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9. 이것도 기초상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이제는 기초상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반려견은 풍족할수록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풍족한 음식물을 제공받게 되면 반려견은 편식이 생기고 먹이에 대한, 이 음식물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음식물을 이용해 반려견을 교육하는 것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삶에 꼭 필요로 하는 기초교육을 먹이를 통해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반려견은 보호자의 풍족한 관심과 풍족한 애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사회성을 넓히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어릴 때는 그나마 호기심이 많으니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며 사회성이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풍족한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된 반려견이 성견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대한 예민함이 높아지고 경계심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걸 애정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풍족한 애정은 반려견으로 하여금 내 옆에는 보호자만 있으면 돼.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애정만 주다가 반려견의 간음시험에서 불합격한 보호자를 반려견은 자신이 직접 이끌기 위해 외부에서 접하는 모든 자극들을, 모든 대상들을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더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려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풍족한 관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율급식을 권장하지 않고 제한급식을 추천하고 반려견을 귀한 도자기 마냥 애지중지 케어하기보다는 단단하고 튼튼한 쇠를 대하듯 반려견을 단호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초상식은 이렇게 9가지입니다. 목모닝 채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9가지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우리 반려 문화에서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상식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행동학에 대해 잘 몰라서, 교육법을 잘 몰라서, 행동교정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전문가인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보호자님들이 적어도 이 9가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이 9가지를 몰라서 문제가 유발되지 않게끔 공부를 하면서 반려견을 반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